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채네 놀이터의 채채 엄마입니다. 네, 기본적인 스터디 방법은 레벨 1서부터 쭉 이제 동일해 왔는데 5, 6단계, 지금 단계죠. 그 단계에서부터는 새로운 점이 생겼어요. 부교재도 생기고 6단계에서부터는 독서 일기를 작성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ORT가 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ORT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리더스래요. 리더스 중에서 가장 재미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시리즈다 보니까 그림책 대용으로 읽히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ORT는 읽기 독립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리더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책 대용으로 읽어주시는 분들은 꼭 그림책과 병행해서 읽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어 소리 많이 듣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재미있고 글밥도 이 정도면 너무너무 적지는 않은데 싶지만 위더스는 문장을 일부러 제한시키거든요. 다양한 표현들을 집어넣지 않아요. 이거는 교과서처럼 딱 그 출판사에서 이 단계에서는 이런 정도의 학습을 해야 돼 하고 문장을 굉장히 제한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 대용으로 읽어주시는 분들은 꼭 그림책과 같이 병행해서 읽어주시고, 제가 아침에 모닝톡을 보내드리는데 모닝톡에 연계 영상도 있고요. 가끔 이제 연계 도서도 추천을 해드려요.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읽기 독립용으로 읽어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하여 제가 이번에 부교재를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1, 2단계는 워밍업이죠. 아이들이 ORT에 재미를 붙이게끔 이제 재미있는 요소를 심어가지고 워커지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학습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요소를 포함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 4단계는 파닉스를 이제 한번 싹 마무리하는, 사이트워드 파닉스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에서는 이 ORT 5단계가 제일 AR이 낮은 책이 0.7 정도이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높은 책이 1.6 정도예요. 그래서 한 1에서 1점 중반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때는 아이가 그동안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 좀 궁금했고, 단어 하나하나 단어 바이 단어로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는 단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문장 구조가 좀 통째로 들어오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5단계에서부터는 이제 글밥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6단계, 5단계 좀 보다가요. 6단계 갑자기 펼쳐보면 글밥이 확 늘어난 게 보여요. ORT 장점은 그 책 뭐 한 48권, 36권 읽으면서 아주 조금씩 높여가기 때문에 실제로 5단계 다 읽고 6단계 넘어가면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 글밥이 그래도 이제껏 읽어왔던 것보다는 상당합니다. 그 글밥이 많은 것에 갑자기 훅 겁을 먹고 멈추지 않으려면 문장 구조를 잘 익히는 단계를 가져야 돼요. 제가 이 책을 미리 좀 다 풀어봤었는데 어떤가 하고, 제가 일부러 부교재를 선정하려고 풀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아이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하구나 생각을 해서 풀었는데, 다 풀고 나다 보니까 와, 이거네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 출판사에 땡전 한 푼 안 받고 고르게 된 책이에요. 이게 책 제목은 그래머인데, 아니 지금 그래머는 어릴 때 문법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미취학인데, 우리 아이는 아직 미취학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거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책 제목을 잘못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뭐랄까, 문장 구조를 아이들에게 한자어나 그런 어려운 용어 없이 딱 그림만으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책을 보시면 첫 페이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문법에 관해서 뭔가 설명을 하거나 영어에 관한 지식을 설명하시는
할 줄 모르셔도 그림만 보고서 어머님들께서 그냥 이건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실 만큼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설명이 없어도 사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이고요. 그러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모닝톡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딱 4바닥씩이면 됩니다. 4바닥 너무 많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이거 그냥 놀이식으로 된 그런 워크지 그런 것과 비슷한 수준이어가지고 괜찮아요. 나중에 되면은 좀 수준이 올라가서 이제 문장 언스크램블도 하고 문장 쪽이 고르는 활동도 하고 그때 되면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우리 아이들의 실력도 많이 늘어나 있어서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아이는 이거 아직 1점 안 됐을 때 했던 거거든요. 그래도 다 했었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굉장히 점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노다지를 발견했어 하고 부교재로 선정한 책입니다. 진짜 제가 수수료 하나도 안 받고요. 이거 강조하지만 수수료 안 받을 테니까 그것만큼 더 깎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받았던 그런 가격이에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학습 티칭을 해드리지는 않고 어머님들이 이제 홈스쿨링 코칭용으로 쓰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님들께서 코칭이 많이 어렵지 않으시도록 오늘의 포인트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은 제가 모닝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5단계 시작할 때는요,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 4단계 책 4권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House for Sale 요 책을 준비해 두셔야 돼요. 요 책에서 키펀의 가족이 이제 원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가나 봐요. 그리고 새 집을 막 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원래 읽으셨던 분들은 다시 읽으셔야 되고 5단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이거를 미리 읽어두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The New House 요 책을 보이시죠? 요거를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내용들이에요. 이사를 가서 그 다음에 뭐 좀 특별한 건 없어요. 이사를 가는 내용. 그러고 이제 새 집을 본 다음에 이사를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를 와서 지내다 보니까 뭔가를 발견했어요. 세 번째로는 The Secret Room 이거를 보셔야 합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새 집이 되게 좀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벽지도 고르고 청소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밀의 방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거 세 번째로 미리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e Storm 요거 읽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비바람이 막 몰아쳐요. 그래서 저기 키펀의 아빠가 요런 트리하우스를 만들어 놨는데 비바람이 너무 몰아쳐가지고 이제 나무가 뽑히고 거기에서 비밀의 상자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비밀의 상자 속에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웬 열쇠가 있어. 그리고 키퍼가 상자를 옆에 둔 채로 잠들게 됩니다. 딱 이 마지막 장면과 똑같은 장면에서 5단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책 4권을 미리 읽어두셔야 하고요. 미리 준비해서 읽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RT 6단계 정도 되면은 AR이 제일 낮은 게 이제 1.8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한 2.5 정도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1 정도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라이팅을 시작해도 되는 때가 한 AR 3점 정도입니다 라고 그런 이제 영어 티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3점 땡 하자마자 자 이제 라이팅 시작하자 라고 하기보다는 제일 효과가 좋은 건 우리가 이제 한글을 읽는 방법을 완전히 다 마스터하고 한글을 읽기 다 끝냈어
했어. 그 다음에 저기 쓰기 이제부터 시작하자 하기보다는 어떤 단어를 이제 읽기를 시작을 했어. 그러면은 그 단어 따라도 써보고 뭐 기억도 거꾸로 써보고 리을도 거꾸로 써봤다가 하면서 읽기와 쓰기가 읽기가 먼저 시작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첩이 되면서 같이 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가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6단계서부터는 독서 일기를 작성할 건데요. 말이 독서 일기지? 아직 6단계 18권이에요. 18권에서는 요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단 3줄로.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서 아이가 맞는 문장을 영어로 썼는지 제가 고쳐주지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사실 그 책 내용, 아이들이 작문을 하기도 어렵고요. 처음에는 그 책과 똑같은 문장을 끄집어내서 하는 걸로 해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는 모닝톡에 예시 답안을 같이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아이들이 책을 읽다 보면요. 막 책을 읽다가는 어떤 감정도 들고 느낌도 들고 궁금한 것도 있고 이렇게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많은데 이제 마지막 장 책을 딱 덮고 끝내면 그냥 그대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냥 한글 책을 읽을 때 필사를 뭐 하시거나 그 책 내용 뭐 내가 느낀 점 독서록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그냥 책 읽고 땡 하는 것보다 뭔가를 적고 나의 생각을 아웃풋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남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독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홈스쿨링을 하시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독후 활동 지도가 영어 독서 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내용 요약.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 뭐 2, 두 번째 문장, 3, 세 번째 문장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first, second, third 이런 소수 표현도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first, 그 다음에 next, 그리고는 then, 아니면 finally 이런 표현을 써서 사건의 그런 순서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이게 정말로 선생님들이 배우는 그런 테스트 방법 중에 그 독해 훈련 지도라고 해가지고 독후 활동을 쓰는데 요게 이제 사건의 순서를 배열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해력을 높이는 교수 방법에 있는 것이고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6단계서부터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는 스터디에 관해서 좀 궁금증이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단톡방에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이제 스터디의 고인물 분들이 또 많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답변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기보다는 단톡방을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단톡방이 이렇게 막 활발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나만 궁금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서로 꿀팁도 얻어가고 그런 것이 또 스터디의 장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톡방 많이 활용해 주시면서 나 저거는 아는데 하는 거는 답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저 혼자 답변해야 되는 그런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스터디 재미있게 이용하시면서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성장하는 엄마표 영어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꾸준히 2달 동안 우리 함께 달려볼게요. 화이팅!